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말이죠. 네. 여보, 당신이 입에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서로 어떻게 모칭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여보 당신 뜻은 알기는 하시나? 근데 전에 사극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혹은 여호보호 이게 줄어갖고 혹시 여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 말도 좀 사실 일리가 있긴 있는데 원래 여보는 이 한자로 보배와 같다. 당신은 내 몸과 같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아우, 네. 그렇습니다.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이제 여보 당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알고 부르면 금술이 좋아지는데 그럼요. 잠깐만 내가 그걸 몰라갖고 이렇게 아내랑 자꾸 싸우는 그것만 알았으면 예, 오늘 이분한테 배우시면 아주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건강하고 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분인데요. 가정 상담 전문가시죠? 엄정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자살, 범죄, 폭력, 이혼 등 가정이 위태롭다.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는 가족 상담가 엄정희 교수. 그녀가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힐링 토크 회복에서 밝혀진다. 경비 시대 내려갈 때 괜히 손 붙잡고 내려가고 텔레비전 볼 때 괜히 손 붙잡고 봐라. 괜히 잡아라. 남성이 참검술로 대체할 때 여성은 3분 참고 이제 궁술로 하루를 살 힘이 없었어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 아픈 게 외상하고 똑같구나. 이제 위암 선고를 받아서 정말 주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폭풍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나 세상에. 제가 전에도 뵌 적이 있는데 네. 항상 뵐 때마다 좀 이렇게 소녀 같으세요. 근데 고맙습니다. 머리띠를 오늘따라 하셔서 그런지 더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남편분께서는 네. 내 안에 너무 어린 거 아니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저희 둘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나이 든다는 것이 숫자가 아니고 마음속에 꿈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한다. 우리 언제까지나 그 세뮤얼 울만의 젊음이라는 시처럼 그 이상을 버리지 말자. 그런 얘기를 간혹 자주자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둘 다 꿈돌이, 꿈순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잠깐 그 남편분 얘기하시는데도 그 신혼 같은 지금 갓 결혼하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아직도 뭐 그 애칭 같은 거 호칭을 그렇게 부르시나요? 네, 저는 핸드폰에는 두목님이라고 적혀 있고요. 네, 거기 저희 남편 핸드폰에는 제 별명이 오리잖아요. 그래서 네, 네. 오리님 그렇게 있더라고요. 조금 오리 얘기하면 이렇게 닭살이 돋네. 네, 천천히 얘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회복의 네. 검색어는 네. 사랑의 기술입니다. 네. 결혼하신 지 이제 39년 정도 되셨나요? 네, 39년 차입니다. 내년이면 40년이네요. 네네. 이야. 만난 지는 40년 됐어요. 네, 만난 지 40년 되셨고, 네. 예, 뭐 이렇게 배웅하는 뭐 그런 거를 동네 유행시켰다고, 예, 그러시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39년 동안 그냥 한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남편 차 타는 곳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신혼 때는 제가 8층에서 살았고 지금은 66층에서 사는데요. 높은 데 사시네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렇게 전송을 했어요. 66층에서 1층까지. 네네. 와. 예.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두 가지였어요. 저에게는 하나는 I'm thankful to you. 오. 고맙다. 가족 위해서 애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I will pray for you today. 당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건데 얼마 전에 그 경비 아저씨가 말해주더라고요. 새댁들이 저희 아파트에 새댁들이 많잖아요. 새댁들이 그 흉내내는 새댁들이 두 가정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국지 네. 현관에서 여보 고마워요. 잘 다녀오세요 해도 될 일을 네. 이제 주차장까지 가서 예, 1층에 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1층에서. 예.
야, 교수님 부러운 게요. 네. 제 아내는 전라도인데 얘가 네. 여보 갔다 올게 하면 갔다 와 하고 안에서 뭐 딴 거 타고 그래가지고. 보통 다 그렇죠, 뭐. 네, 이 방송 꼭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말로는 네. 두 분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닭살 커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겨울에도 땀날 정도로. 그 부부 관계에서 나이 들수록 그 스킨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보나 뭐나 한단 말이죠. 네. 아니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밍크 코트를 입고 다녀도 내일을 안 입으면 춥습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저 노년기에 들어갈수록 부부 관계가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역할 관계고 하나는 친밀감인데 20대 19살 정도의 부부 보면은 거의 친밀감의 100%인데 어머 70대 부부 보니까 친밀감이 제로고 역할이 거의 100%더라고요. 근데 100세를 산다는 센터네리안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30년 그 남편 그 아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집에 들어가기 싫겠습니까? 아내는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일 역할만 남고 또 네. 남편은 경제 문제 해결하는 역할만 남으니까 그래서 노년기에 갈수록 친밀감이 참 중요한데 네. 그래서 괜히 제가 노년기 강의를 하면서 괜히 노년기에 들어가면 특히 텔레비전 볼 때 괜히 손 붙잡고 봐라. 노년기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도 괜히 손 붙잡고 보고 6층에 살면 1층에 내려갈 때 경비실에 내려갈 때 괜히 손 붙잡고 내려가고 잘 때 괜히 손 붙잡고 자라.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할 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도 실천해야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손 붙잡고 다닙니다. 괜히 잡아라. 네. 참, 다른 사람이 말하면 괜히 뭐 하는 짓이야 이러겠는데 이분이 괜히 하니까 이건 괜히가 아니네. 뜻과 목적이 다 있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깜짝 이벤트도 많고 편지도 많이 쓰시고 지금 뭐 앞에 뭘 갖고 그러신다면서요. 나오셨는데 네. 이게 다 뭐 남편한테 쓰신 일기나 편지인가요? 네네. 일기는 이제 저희 남편이 44년 일하고 이제 영업 일선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네네네. 홈플러스. 네네. 예, 사장님이시죠. 회장은 그냥 그대로 하면서 네. 네. 이제 테스코 전체 일을 보면서 영업 일선에서 은퇴하게 돼서 제가 은퇴 선물로 39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일기를 그거를 선물로 줘야 되겠다. 하루도 안 빼. 아니요. 그러시고. 일주일에 뭐 한 번 쓸 때도 있고 열흘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쓸 때도 있고 또 매일 쓸 때도 있었고 겨울 39년 동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10년 동안의 일기를 청년 때 고1 때부터 써서 일기를 48년의 일기를 출간하게 됐더니 그 책이 네, 우리의 이 책이 일기입니까? 우리의 일기예요. 아, 네. 네.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에게 드리는 힐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애칭이시고. 네, 네. 옆에 있는 거는 또 연애 편지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전을 나누는 편지를 간혹 보내곤 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편지지도 예술이에요. 편지 제가- 봉투에 뭐 네, 그래서 소개 안 읽어드릴 잠깐만 읽어드리면 네. 오리 씨 한라산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어젯밤부터 하얀 흰눈이 소근거리며 포근이 아침까지 내려와 홈플러스 41호 서귀포점의 오픈을 축하해 줍니다. 오리와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며 흰눈같이 맑고 포근한 햇볕같이 따스한 오리가 늘 함께해서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오리 씨,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그 비전을 가져갈게요. 2006년 1월 1일 승한으로 네. 이렇게 네. 왔어요. 혹시 그 비서가 쓰신 건 아니시겠죠? 자필이겠죠? 네, 자필입니다.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일기를 네. 못 써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래요? 바쁘셔서 아니 임 바쁜 선생님. 것도 있지만은 사실 뭐 써야지 하루 이틀 쓰다가 또 말고 그러거든요. 꾸준히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참 힘든 일인데 그걸 거의 50년 동안 지금도 그러면 일기를 계속 쓰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네. 한 10여 년 대단합니다, 썼기 진짜. 때문에 어머, 최 스스로 목사님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함을 못 내밀겠네. 아닙니다. 그 50년 이상을 10년 쓴 거가 그 사뮤엘 페피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네. The Diaries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10년 동안의 일기잖아요. 네.
그래서 영문학사에 큰 그 귀중한 자료가 된대요. 16세기 때 사람인데 예. 시대상을 잘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답니다. 목사님 얘기도 언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유, 네, 제가 반드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사회. 교수님, 네. 근데 혹시 그 남편이신 이승환 회장이 네. 혹시 첫사랑입니까? 아니면 몇 번째 사랑이세요? 아, 제가 첫사랑이죠. 저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딸만 6 있는 딸부잣집 딸이고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몇째 딸이세요? 그래 둘째 딸인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온실에서 가둬 키워서 남자도 모르고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미팅도 못하게 해서 몰라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좀 이렇게 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꿈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좀 끌렸었는데 뭐 차돌 선물까지 세 번째 데이트할 때 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줬어요. 예, 가난한 청년을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가 여하튼 덕수궁에 데이트를 많이 갔는데 덕수궁 돌담길에서 부담기가 무엇인가 그러던데. 그래요. 저도 첫 번째 데이트가 덕수궁 돌달길이에요. 아, 잘 살고 네네. 있잖아. 아, 네. 네, 그 첫사랑하고 네. 이렇게 또 결혼도 하시고. 근데 네. 이제 초반에는 또 많이 좀 싸우지 않나요? 이게 사랑하는 거랑 처음에 사는 거랑 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하늘나라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을 잊어버리려고 어학원을 크게 하게 되었어요. 차량 3대 돌리고 이렇게 5층, 6층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퇴근이 늦은 걸로 빈미로 제가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 딱 때린 거예요. 제가 생전 처음 한 번 맞아봤어요. 네네. 부모님한테도 그런 적이 없었고 네. 결혼 남편한테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 슬퍼가고 막 울면서 집을 나왔어요. 근데 어디 혼자서 다방 한번 못 가봐갖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 살던 동네 이제 간 거예요. 주차장에 갔는데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밤이었거든요. 밤 12시가 아마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도 자기가 차를 타고 막 저를 추적해 왔어요. 그래 막 달려가는데 어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끌려오게 이거 무슨 됐어요. 형사가 도둑사는 것도 아니고 내 회장님이랑 사모님이랑 네네. 중간에 화장실은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카레이스 부부싸움인데요. 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아무튼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잘 푸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남성들은 테스테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급하잖아요. 또 우리 남편 경상도잖아요. 굉장히 네. 급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찬검술로 팍팍팍 하고 가면 그때 여성은 조금 3분만 참으면 좋습니다. 네. 남성이 찬검술로 대체할 때 여성은 딱 물러나서 네. 3분 참고 이제 궁술로 대처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딱 거리 네. 딱 한 발자국 물러가서 거리 맞춰서 정조준에서 탁 활을 구분해서 딱 당겨. 그렇죠. 그러면 여성이 이기고 그 가정이 윈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냐면 따다닥 탁탁 하고 출근하면 그때는 이제 딱 참다가 아침에 어떻게 하고 나가시는데 그러세요? 마음에 아침에? 들지 않으면 야야 이것 해놓으란데 이것도 안 해놨어 막 하고 팍팍팍 하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잘 참아요. 억울해도. 그리고 퇴근했을 때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기도방이 있는데 네. 기도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의자에 가서 하나님 저 현주 아빠를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하면 한 80%는 이해가 돼요. 아유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냐. 근데 한 20%는 이해가 안 되고 제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요. 그러면 20% 앙금이 남으면 저는 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100%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반찬을 한 가지 더 하고 네.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 빨리 식사를 맛있게 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오늘 하루 잘 끝났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제가 딱 억울했던 일을 한 네, 40초 네. 40초 이상 되면 안 됩니다. 40초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명료화시켜서. 네. 그때도 칭찬 먼저 해주고, 예. 고맙다는 거 뭐, 아유, 가족 위해서 일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현주 아빠 이렇게 한번 해주고, 40초 리허설 했던 거 딱 얘기하면, 어머, 연습해서. 다 당신이 맞다 하고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한마디에 우리 여성은 그렇잖아요. 네. 그 한마디에 다 그냥 다 풀어지잖아요. 풀어지고, 그래서 예. 저는 40년 전처럼 똑같이 남편을 사랑할 수 매일매일을?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이제 부부싸움 있을 때. 그럼 아니, 그렇게 근데 부부싸움 하고 갑자기- 나서 네네. 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미운 친구가 놈 과연 몇 떡 명이나 하나 있냐는 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아니, 이제 잘 또 윈윈 되려면 떡 하나 정도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내조일 것 같은 생각이 또 예,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CEO를 만드는 기법 이런 그렇지요. 거를 요즘 여성들이 정말 궁금해하는데 아, 그렇게 하면 CEO가 다 되든가요? 아, 우리 옛말에 가와 만사성 네. 옛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행복해야지 밖에서 네.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정답인 게요. 네. 남자분들은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거 없고. 네. 아내가 나를 좀 인정만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잘한다고 칭찬. 예, 이거면 끝이라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눈으로 비전을 함께 보는 가정이 네. 됐으면 네. 좋겠고 입술로 칭찬하는 가정 또 네. 발로 배웅하는 가정 이렇게 세 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어. 비전을 함께 본다는 게 친미감이 굉장히 높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입술로 칭찬. 그러면 잔소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칭찬만 해주면 그 칭찬 받은 대로 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더라고요. 네.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10년 전에 제가 부부 세미나에 함께 남편하고 참석했는데요. 이 아내를 택한 이유, 이 남편을 택한 이유 10가지를 적으래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도 10가지 적고 저도 10가지 적었는데 결국 그가 칭찬이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어머 제가 그걸로 되려고 칭찬받은 대로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 제 자신의 10년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예, 잔소리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칭찬만 네. 해주면 그대로 되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새댁들이 말이에요. 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네. 그랬던 그 입으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잖아요. 네, 이제 네, 네. 이 사람들이 남편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줘요? 네. 그 부부 생활에서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그 레고 100개를 세워놨을 때 아니면은 볼링핀을 세워놨을 때처럼 레고 100개든지 볼링핀을 세워놨을 때 이라든가 앞에 거가 살짝 건드려지면 건들건들 하면서 그 바람으로 그냥 그 다음 게 쫙 영향을 미쳐서 쫙 밀려면서 넘어지잖아요. 부부 생활도 내가 먼저 작은 것부터 변하면은 그게 금세 변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변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나 잘해해서 나부터 잘하면 돼. 이걸로 바뀌면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쉽고 그게 확실한 답이잖아요. 네. 남은 언제 20년 후에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의지로 바꿀 수 있는데. 아멘, 아멘. 네. 아. 그래서 나부터 변하는 게 네. 제일 좋고요. 제일 쉽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일부터 변하면 아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부관계 쫙 영향을 미치면서 남편이 쫙 변하는 걸 칭찬할 게 쫙 생깁니다. 아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궁금한 게 이렇게 내조의 여왕 우리 오늘은 정말 그런 말씀을 들어도 뭐 누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내조의 여왕인데 그럼요. 아니야. 그런데 네. 이 칭찬의 달인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다 이렇게 칭찬하고 자란 건 아니죠. 네. 언제부터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데일 카네기 책을 좀 많이 봤던 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부터?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같은 거. 어떻게 친구들을 얻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나 그런 거 같은 거. 그러셨구나. 그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친구들을 얻을 수 있고 한다는 게 아마 머릿속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교육을 받으면서 네. 그 안에 있는 그
보석을 캐내라.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 친구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부족한 점이 잘 안 보이고 단점이 잘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장점, 어떻게 그 보석이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하나님한테 받은 보석 있잖아요. 재능.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는 거. 제자들도 그렇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또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쭉 좋은 말씀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에게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런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예. 두 번째 검색어는 또 어떤 게 되나요? 3번의 폭풍. 네. 권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폭풍우가 3번이 큰 폭풍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5년 동안 그 불임의 아픔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4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 틀려서 이제 그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는 그러한 문화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는 그 아픔이 육신의 그 어떤 아픔보다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서원 기도까지 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올려드린 기도가 하박국 선지의 기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서 아들 주시지 아니라도 생명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드렸을 때 그때야 겨우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들이 너무나도 총명하고 준수했어요. 그래서 런던에 주재하게 돼서 런던 가서 만삭이 되어서 아들 선물을 받아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정말 육아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 돌아와서 체육 시간에 그 넘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뇌를 다쳐서 중환자실에서 1년 동안 투병하다가 네. 하늘나라에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친정아버지가 저를 살리려고 이제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이포 나룻가에 그걸 띄우고 왔는데 어머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는데 하루를 살 힘이 없었어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죽음이 삶보다 쉬워도 1배, 2배 아니고 10배, 20배 쉬웠어요. 그래서 죽을 수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실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119가 그 도우미 아줌마가 119를 불러서 그 어린 5살 딸하고 저하고 싣고 이제 응급실로 가는데 나중에 제가 정신이 들어서 들으니까 그 5살 딸이 우리 엄마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절규하는데 하나님께 차마 눈 뜨고는 못 보겠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마취하지 않고 가슴을 베어내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전 그때 느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런 마음 아픈 게 가슴 아픈 게 외상하고 똑같구나. 너무너무 아프게 베어내요. 그렇게 1년 하더니 어머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육적으로 병이 안 올 수가 있을까 했는데 1년 딱 1년 만에 이제 위암 선고를 받아서 세 번째 폭풍이죠. 세 번째 폭풍이었어요. 그래서 전이가 되어서 삶의 끈을 놓아야만 한다는 그런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닥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폭풍우는 당신은 감기입니다만큼도 하나도 의미가 아프지가 않았어요. 세 번째 폭풍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두 번째 폭풍우가 너무너무 아파서 세 번째 폭풍우는 삶의 끈을 놓아야만 한다는데 삶과 죽음은 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의 폭풍우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목사님 네. 사실은 네. 아무리 앞에 일이 잘 되더라도 네. 네. 자식 앞에서는 사실은 신앙인도 하나님 왜 네. 하필이면 나도 아니고 왜 내 자식이라고 하고 대들 수도 있는 네. 거 아닌가요? 네네, 딱 맞았어요. 권 선생님 말씀이 똑같았어요. 저도 하나님 저를 데려가지 왜 하필이면 그것만은 안 된다 했는데 저 안에서 가장 사랑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것만은 안 된다 했는데 어쩌면 그걸 그렇게 뺏어 가십니까?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뜰에서 자라다시피 하고 19살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이었어요. 그 학교에 입학시켜주면 대학교 입학 교회 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19살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쌓은 우정이 어쩌면 그렇게 아무런 힘없이 맥없이 다 무너져서 제가 한 1, 2년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완전 삐쳐가지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항암 치료 5년을 하고 예. 이제 또 어학원도 경영하면서 많이 바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바쁘면 좀 아들을 잊을까 해서 그러면서 제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주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제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었어요. 예.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러면서도 그 3번의 폭풍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놓고 가셨어요. 그 모래사장에 그 광풍이 불던 폭풍우가 불던 모래사장에 얘 정이야 이거 너 폭풍우 후에 선물이다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러보니까요. 네.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아이러니인데 너무 이상한데 제가 받은 폭풍우하고는 너무너무 대조적으로 클러보니까 마음속에 큰 평안이었어요. 그 선물이. 예. 그래서 제 삶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늘 기쁘고 평안한 것 같아요. 네. 그 호레시오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 네. 100년 전 시카고의 법률가 네. 그분이 내 영혼 평안해 그 창순 네. 작사자 얘기했어요. 네. 그분도 바로 네. 내 딸을 잃어버리고 네. 배 갑판 위에서 네. 쌓아 내려간 찬송씨가 네. 평안이었다는 거. 네. 갑자기 그 얘기가 지금 정말이 네. 드네요. 그러시군요. 그분이. 평안. 네. 네. 난 무슨 말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선물 보따리에 그 뭐가 선물 보따리가 있었을까. 네. 평안이구나. 근데 그 평안과 함께 지금은 건강하신 네, 그래도 강타를 맞아서 그렇게 건강하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몸이 약하면 주님 빛 가리우는 때가 있지 않아요. 저에게 건강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제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건강이 약하니까 요만큼이라도 나를 붙잡는 거다.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바로 이제 그 모든 시련 역경을 넘긴 네. 이후에 네. 참 이렇게 맑고 밝은 아름다운 미소를 네.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예. 3번째 검색어. 세 번째 제2의 검색어. 네. 예. 네. 비전 스쿨을 세우는 게 꿈이시라고요. 네, 제가
학교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 교회에서 지구촌 잉글리시 크리스천 스쿨을 세우게 되었어요. 네, 지구촌 잉글리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대안학교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교장으로 내정이 되어서 제가 교육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사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교육행정을 배우려고 들어가서 석사 공부. 나이가 언제? 그때 52살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석사 졸업을 하고 졸업을 또 했어요? 네. 천재야. 저기 이렇게 좋아. 딸 같은 아이들이 예. 클래스메이트가 딸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왔는데 그 학교가 졸업하면 학력이 인정이 안 돼서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뿐이 없어서 그럼 귀족 학교가 되니까 교회에서 할 거는 조금 못 된다 해서 좀 취소가 되었어요. 네. 그러자 네. 이제 투표로 선거로 권사회장이 되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부족하지만 임기를 끝나가는데 임기 끝날 즈음에 얘야 너 공부하고 싶지 내가 그 길을 열어줄게 하면서 상담학 박사과정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또 나이가 언제세요? 그때 56살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아픔이 많아서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해서 자기가 아팠던 딱 그만큼만 남을 품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아픔이 너무 많아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땅에 가정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가 제가 56살인데 오후 2시 반이 되는구만요. 100세 시대에는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인생의 나이가. 네, 100세로 100세 시계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박사과정에 56살 때 들어가고 60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60에 교수 임용돼서 네. 제 인생 최고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원래 다른 분들은 60 좀 넘고 정년 교수님이 준비를 하죠. 끝나는데. 네네. 정년 퇴직하는데. 그래서 제 인생 뭐 최고로 뭐 책 내야지요. 두 학교에 강의해야지요. 또 요새는 컬럼니스트로 와플이라는 곳에 네. 거기 컬럼니스트로 또 써야지요. 또 강연 나가야죠. 많이 제 인생 최고의 바쁜 때를 보내고 있는 정말 뭐 이제 정말- 99세 할머니가 시집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네네, 일본에 맞습니다. 앞으로 네. 1년에 하나씩 써내려면 앞으로도 한 30권 이상의 책은 우리가 받아볼 수 근데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이렇게 네. 50이 넘어서 공부를 네. 하고 네. 그렇게 마음 먹는 것도 대단하지만 실제로 해도 네. 막 머리가 굳어서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게 그땐요, 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공부는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었냐 하면은 제가 공부하지 못할 거를 공부가 재밌다네요. 공부하지를 그 허락을 안 내렸어요. 우리 네, 남편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건강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워낙 그 병력이 센 네, 병력이 있기 아프셨는데. 때문에 이제 삶의 바로 끈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놓아야만 한다는 네. 큰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과정만은 허락 안 한다 예.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각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딸이를 낳아야지 허락해 줄 것 같아서 존경하는 두목님께 보내는 각서. 1번 A 학점을 받아오지 않겠습니다. 뭐 2번 음악회에 꼭 대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우리 그때 3.5대 1인가 그랬는데 합격 통지서 골프도. 받고서 제가 그걸 졸랐어요. 네. 각서를 써고. 그래서 간신히 받은 거라 너무너무 학교 갈 때가 재밌어요. 못할 뻔했기 때문에. 네. 왜 잃을 뻔하다가 손에 움켜쥐면 더 소중한 거 있죠. 그래서 그 박사과정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공부는 단지 논문의 벽이 우리 학교가 높아요. 무지 네. 패스 안 시켜주는 학교로 유명해서 그래서 그게 힘들었어요. 논문의 벽. 그래도 3년 반, 네, 제일 짧게 끝나. 제일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3년 반에 짧은 박사학위 보통 끝나는 한 5년, 6년. 예, 그래 제일 10년 하는 사람도 짧은 안에 많아요. 끝냈대요. 네. 지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반에 봐주시는 건 없나요? 아유, 봐주는 건 없습니다. 제일 첫 줄에서 공부하고 네. 지도 교수님이 많이 예뻐했어요. 여성 지도 교수님이신데 밤낮 첫 줄에서 열심히 하니까. 예. 늦게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네. 해주신다면. 네, your ability will grow to match your dreams. 너의 그 능력은,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꿈에 걸맞게 따라옵니다. Your ability will grow
잘할 것입니다. To match your dreams. 너의 꿈에 걸맞게 자라난다고 자신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또 제가 네. 굉장히 궁금을 여기는 대목이 네, 청년 멘토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막 갓 결혼한 세댁들뿐만 아니라 네. 청년들에게 꿈을 네. 심어주고 계시는데 네, 네. 언제부터 그런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아, 네. 저희가 3년 전부터 3년 동안 한국장학재단에 부부 멘토로 일을 했어요. 저희 남편하고 함께. 그래서 매해 대학생들 8명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지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성세대하고 틀린 품어주더라고요. 기성세대는 괜히 편을 가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젊은 세대한테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이 넓더라고요. 그렇게 큰 가슴인데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보니까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많죠. 간혹 보면은 꿈이 있는가 해서 살펴보면 어머니 꿈 대신 꺼주고 네. 꿈이 없다는 게 그래서 1년 동안 그 학생들 멘티들을 맡으면서 꿈 세워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꿈을 갖게 되니까 비전을 갖게 되니까 어머 그 물을 먹으면 잎사귀들처럼 와 얘들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도 토론해보면서 적성 검사도 해보고 또 이렇게 폴란드 직업 적성 검사도 하고 해보고 성격 분석 검사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백자 원거지에 빈 공간 없이 나는 누구인가 좀 써보자.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예예 백자 원고지. 그랬더니 그 참 좋아요. 엄 교수님도 해주세요. 막 멘티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나는 누구인가 묻지만 마시고 예. 본인 자신은 그럼 예, 나는 그렇게. 누구인가를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던 네. 것 같아요. 멘티들하고 함께 똑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백자 원거지의 제 삶의 주제를 정의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며 나를 키우는 입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투비의 문제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투두의 문제를 조화시키는 삶을 살고 싶다. 떨어지는 새 한 마리를 보듬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그 시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매 순간 깨어있고 싶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네. 다 외워갖고 다니시나요? 네. 그러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네. 3년 동안 우리 멘티들하고 함께 했던 작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간결 적절 명료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네. 얘기하잖아요. 리허설을 남편한테 40초만 딱 리허설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1년 동안 하는 게 그 각 인생의 주기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대학 청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에서 붙들어야 할 가치, 또 세 번째로는 진로 상담이 필요한 때라서 직업 적성 검사, 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 이런 거 하면서 직업 고르는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성 관계, 나아가서 친구 관계, 이웃 관계, 가족 관계 그걸 다루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 청춘을 디자인하다 그 내용이 멘티들과 함께 쓴 책인데 그렇게 멘토를 누구라도 청년들을 멘토하면은 그런 꿈 세워주기 멘토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은 네. 이렇게 60이란 나이를 달려가시면서도 네. 아까 하나하나 정확히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지금도 꿈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요즘 뭐 정말 100세 시대인데 네. 나머지 인생 어떻게 디자인하시나요? 네, 전체적으로는요, 제가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 홈빌더의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없이 살면 참 안타까운 청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젊은이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꿈을 가지면 비전이 있으면 아무리 난항이라도 그거는 항해인데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순항이라도 표류하는 거다. 네.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꿈 세워주는
젊은이들에게 비전 빌더, 그러니까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홈 빌더, 젊은이들에게 꿈을 세워주는 비전 빌더로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8막 39장의 그 책을 쓰면서 8막이 비전의 계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제 섬김의 계절이 되었으면 해요. 아멘. 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 뇌를 하나님은 너무나 과분하게 공부시켜 주시고 비전 붙들게 해주시고 높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막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계절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저희 남편이 보스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보스턴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경영학 이론을 글로컬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K-에듀처럼 만들어 보려고 K-팝처럼 K-에듀의 꿈을 가지고 연구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하지만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절대 네. 빈곤층도 좋고 네.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섬김의 여정, 네. 서번트 리더십까지도 네.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되기를 저희도 네. 축원합니다. 네. 그 회복의 흔적을 지금부터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어우, 네, 핸드 프린팅. 손이 너무 고우세요, 교수님. 자,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요. 경매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회장님 보고 좀 비싸게 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좋은 거 주신다고. 네. 좋은 생각이세요. 네네네. 제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회장님한테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손이 굉장히 곱게 생기셨네요. 자, 이제 손바닥부터 대주세요. 와. 네. 어유 멋있네요. 예. 어유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내민 엄정희 교수의 손입니다. 힘들진 않았나요? 아픔에 눈물 흘린 건가요? 해서 웃음 짓던 당신의 모습 생각나요? 기도할게요.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게요. 용기 잃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죠. 당신을 향한 계획 넘치는 축복이